네, 반갑습니다. 권지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몽이님 반갑고요. 자, 오늘은 주제 보셨겠지만 축토 알차죠? 전번에 자수 했고요. 이번에 축토. 소죠? 소띠. 소달에 태어난 사람. 소날에 태어난 사람. 소가 사주에 있으면 힘들게 사는 이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론 공부 좀 한 다음에 사주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향기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에 대한 얘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12지지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지만 또 알고 있으면서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항상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똑같은 내용 중에 또 파생되는 형태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필기준비를 했어요. 쓰든 안 쓰든 저희 얼굴이 조그만해지니까 아무래도 저는 덜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이렇게 칠판을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크게 나와서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면 단점이 덜 보이겠죠? 그죠? 자, 축토. 축토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전번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이 주역으로 이제 풀어가는 어떤 그 12지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12지지 주역으로 풀어가는 관점. 오늘은 이제 축토인데, 이 축토가 이제 흐름이 해자축 이렇게 흘러가죠. 해자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해수에서는 6음이에요. 음이 6개죠. 주역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중곤지라고 그러죠. 권위지라고 하기도 하고, 중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권위지는 중국식이고, 뭐, 중곤지 이러면 한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중곤지, 음이 6개죠. 그 다음에 이 자월이 되면서 자수에 오면서 양기운이 하나 태동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게 이제 지뢰 복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경산한 거죠. 지뢰 복. 이게 이제 양기운이 하나 생겨나서, 그래서 이 동지라는 시기가, 이제 어떤 길한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이 되면서 양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양이 하나 더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지택, 림캐예요. 이마다 할 때 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택, 림캐인데, 여기가 지고 택. 그래서 양기운이 2개 올라온 상태죠. 이게 이제 축토의 주역해상으로 얘기하는 부분. 사실 지택림은요, 택은 이제 뭐냐면, 지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택은 연못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못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마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임하다라는 자체는 새로운 희망이나 계획을 실천하면 큰 인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란캐를 얘기합니다. 주역해상으로는, 지택림캐 자체를 기란캐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축자, 이 축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축자는 이제 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소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주에 있잖아요. 소축자가 있으면, 소를 상상하면 대강 그 풀이가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해요. 쥐자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제 얘기 안 했, 월요일날 얘기 안 했죠. 쥐자자가 있으면 쥐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죠? 애를 많이 쥐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쥐자자는 그래서 생산, 일종의 그 자녀 생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동물과, 시비동물과 관계성, 인간과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적합성, 나름대로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라는 자체는 이제 인간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육된 동물이죠. 쥐를 사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축. 친근감이 있죠, 그죠? 소에 대한 부분은. 소를 이제 숭상하는 나라도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 자체는 끈기, 인내심, 견디는 힘, 뿐만 아니라 이제 복종한다 그러죠. 복종하는 힘도 있죠. 이제 코트를 뚫어놓으니까 방이 곧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제 소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소의 등에 이렇게 멍에를, 콧줄에 꿇어가지고 멍에를 씌우죠. 멍에라는 의미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멍에를 쓰고 있다는 것은 큰 짐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소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로 월에 태어났거나 축날에 태어난 사람, 축해, 소띠인 사람들이 그런 성분을 많이 드러냅니다.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당사주에서도 보면요, 당사주에서도 축토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축토를 축액성이라고 그래요. 액성. 축액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액성, 축액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액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죠? 액이라는 거는 재앙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불행, 재앙,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당사주에서 얘기하는 그 상징성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를 의미하죠. 천귀성, 자귀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축토는 축액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하는 부분들을 그냥 글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통벼 사주를 풀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가는 관점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100%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글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12운성이나 12신살로 이제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전번에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만월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신장의 개념에서 만월보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쥐가. 축토는 뭐냐면요. 축토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천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천수보살. 이 천수보살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줄여서 이제 천수보살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천수보살은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을 줄여서 천수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수보살이 뭐냐? 천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소의 신장이 천수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천수보살은
천상의 세계에서 중생들의 눈과 손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상에서 천수보살님께서 너무나 많은 중생의 눈과 손을 만들다 보니까 뭐 실수할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수 때문에 이제 벌책으로 쥐의 형상을 하고 이제 사바세계에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만든 중생이, 손과 발을 실수로 만든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면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눈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바른 일을 못하는 그런 중생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똑바로 못 보고, 그러니까 뭐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은 떠 있는데 세상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들 많죠. 그게 이제 천수보살님이 하늘나라에서 잘못 만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벌책으로 천수보살님이 벌책으로 내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보시잖아요. 눈을 떠도 똑바로 세상 못 보는 사람과 손이 있어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손 가지고도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의 형상으로 사바세계에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천수보살님이 의미하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래서 그 천수보살님은 일종의 이제 그런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올바른 눈과 올바른 손이 되어주는 그런 보살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보살님이 1000개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무지좀 바쁘잖아요. 잠시 쉴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하고 닮았어요? 소가 새벽에 일어나서 멍에 쓰고 팥 갈러 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모습하고 닮았다 라고도 보는 거죠. 천수보살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축토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소처럼 일하는 사람, 소가 있으면. 그래서 소처럼 일하기 때문에 축토가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허리에 병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허리병이라고 그러죠. 허리 아픈 병이라고 그러죠. 뭐 실제로 그런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축토가 있는 사람들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토는 축인오가, 축과 인과 오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탕화살. 이 탕화살의 작용력이 뭔지 아시죠? 이 탕화살의 작용력은 이제 주근깨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의학이 너무 발달돼서 피부가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주근깨 있는 사람. 옛날에 주근깨 많았죠. 옛날에 또 홍역을 잘못 알아서 곰보라고 그러나요?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얼굴이 곰보라는 말 많이 썼죠. 여러분들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러지 안 썼을 텐데, 저희 때만 해도 뭐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곰보째보 만난 것도 인연이래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피부 트러블, 일종의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이 축인오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피부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중독,
이제 실제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약물 중독을 잘 일으키는 속성이 있고요. 물론 이 약물 중독이라는 자체나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는요, 이제 주로 그 사주에 물론 이 탕화살 영향도 있지만 원진 기무살 있는 사람들이 그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에 잘 빠져요. 이게 마약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이게 마약 중독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원진 기무살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뇌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원진 기무살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탠다드한 예술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계, 일종의 머릿속에 상상의 세계가 달라요. 생각하는 세상이 달라요. 이게 별자리로는 이제 천왕성, 회왕성, 명왕성은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천왕성, 회왕성, 명왕성, 그 별자리가 있는 사주가 이제 주로 그렇고요. 주로 이제 원진기무살이 그 별의 자리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 궤도 밖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의 세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뇌 구조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약간 이격돼 있죠. 약간 이렇게 격리되는 느낌이에요. 안 맞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세상이 이 현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은 규격화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규격화. 그러니까 세상의 통제에 적당히 잘 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좀 잘 살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윗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승진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리한 세상이죠. 진짜 천재들은 이제 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직 생활을 못하는 거, 벗어나서 자기 개인적인 살면서 이제 예술 세계 쪽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결국은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많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 탕화살 얘기하다가 뭐 원진기문살까지 얘기했는데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토가 있으면 이제 소가 이제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축토가 있으면 이제 육체적인 일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축토가 있는 사람이 연예계 쪽 있잖아요. 뭐 유흥이라든지 오락, 뭐 일종의 말하는 엔터 관련 쪽 그런 쪽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런 쪽에 일하면 실패하고 빚더미 앉는다. 뭐 이런 속설도 실제로 그런 어떤 기운들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도 오래 못 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손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즐기고 놀고 즐기고. 요즘 니나노님 안 오시네. 릴리리아 니나노 그러면요, 망가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축토. 소가 이제 엉금엉금 사실 서서히 기어가듯이 가잖아요. 빠른 걸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축토를 보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봄이 되기 전에 아스팔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가끔가다 이제 동네 아스팔트 가다 보면
약간 아스팔트가 약간 이게 뭐처럼요? 두꺼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씨앗이 성장해서 뭔가 그 뭐라고 그러죠? 싹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들어 올리고 있죠.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땅 속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속에서. 근데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촉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요, 분명히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직업적으로 로비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이런 쪽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축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축토를 깔고 있는 일주가 을축, 그 다음에 정축, 그 다음에 기축, 신축, 개축 이렇게 있죠. 일단 이 축토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음양권 관점에서 보면 음권의 영역에 있죠. 자, 음권의 영역에 있는 글자들, 요 세 개죠. 요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축토를 깔고 있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축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있지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봐도, 일주면 일지가 뭐예요?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 이 배우자 자리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저 을축일주하고요, 개축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불편한 자리다라고 무조건 판단해도 돼요. 무조건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일단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또 곁다리로 같이 볼 게 뭐냐면, 그래서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 똑같아요. 축월에 태어났다. 같아요. 을축일주처럼 을축일주처럼 같이 보면 돼요. 태어난 계절은 뭐라고 그랬죠? 태어난 계절은 직업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축월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별하거나 특수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개축일주도 개수도 마찬가지다. 개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얘기 아니고,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나는데 여기에 맞는 적합한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형태의 직업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특수한 형태의 직업성을 갖췄을 때 오히려 더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가죠.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면 항상 그 일은 할 수는 있으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축월이라는 자체, 추운 겨울이죠? 자, 축월이라는 자체가 추운 겨울인데, 이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 일목이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싹이 났다. 이 꽃은 어떤 꽃이에요? 귀한 꽃이죠. 귀하죠. 귀합니다. 귀하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추운 겨울에 꽃이 피면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귀하거나 천덕꾸러기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확해요. 이거 정확해요. 그냥 뭐 을목이 축월이 태어났으니까 편제니 어쩌니, 편제니까 사업해라.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죠? 을목이 축월이 태어났으면 특수적인, 을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 기능기술, 재주재능적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자격증을 통해서 직업을 가졌을 때 오히려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는 귀찮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은 사람이 돼버려요. 천덕꾸러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자기 스스로 선택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팔자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 또 재밌게. 자, 여기에 축토가, 다시 쓸게요. 축토가, 여기는 엄마 자리예요. 엄마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난 엄마 자리, 그쵸? 나는 꽃이에요. 꽃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엄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내만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왜 나눠가지고. 이런 한탄해요, 실제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꽃이었어요.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룰루랄라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봄과 여름이면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고, 막 쓰다듬, 이러는 환경에서 막 시선 집중이 될 텐데, 딱 내려와 보니까, 엄마가 나를 끄집어 내려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어디에? 추운 겨울이야.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럽냐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어떤 관계예요? 나는 엄마가 괜히 미워요. 엄마 자리에서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당연하게요. 축월에 태어난 사람, 을목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 다 물어보세요. 100% 장담합니다. 다 이런 관계입니다. 엄마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사랑하지만 짜증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 엄마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그렇다 치고, 나는 그렇다 치고, 엄마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엄마 입장에서. 엄마는 추운 겨울이야. 추운 겨울이야. 근데 엄마가 추운 겨울에 뭘 발견했어요? 예쁜 꽃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엄마 입장은 그게 뭐예요? 나의 희망인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냐고요. 근데 엄마가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든 그 꽃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생각대로 자꾸 방향을 조절하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여. 그래서 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꿈과 희망인데 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축토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이제 정축 가지고 보면 정축. 자, 정축 일주다라고 했을 때 정화가 추구, 여기는 이제 일지, 배우자 자리.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자, 남자일 때는, 정축일주 남자일 때는 처는 어떤 사람이 남편에 의해서 따뜻한 온기를 받는 거다라고 보죠. 복 있는? 그러니까, 정축일주 남자를 만난 여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어서 정축일주 남자를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축일주 여자는 조금 그래도 덜 하지만 남편, 정축일주 여자를 만난 남자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을 가져다 주잖아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봐도
아주 단순한데 이 단순하게 보는 자체가 잘 맞아요. 단순한 게 잘 맞습니다. 자, 그럼 축월로 한번 볼까요? 축월로.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자, 이 정화는 뭐라고 그랬죠? 정화가 복사열이라고 그랬죠? 복사열이 뭔지 알죠? 한여름에 봄, 여름부터 태양은 장렬하죠. 대지에 장렬하죠. 그 장렬한 대지는 뭘 받아들여요? 빛을 열로 전환하고 있죠. 그래서 기토라는 소극 속에 정화하고 함께 둘이서 짝짝꿍해서 뭘 저장해요? 열을, 보온토를 만들고 있죠. 한여름 내내. 그래서 기토일간이나 정화일간이 4, 5, 미월에 태어난 기토일과 정화일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삽니다. 이기적이 있어요. 인성이라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비겁이라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자, 아까 다시 얘기하면, 자, 기토일간이 4, 5,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성이니까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4, 5, 미월에 태어났다. 비겁이니까 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맞아떨어진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토일간이 정화일간이 4, 5에 태어나면 어떤 거예요? 병화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 급급해요. 내 삶에 급급해서 살아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건 내 가족, 내 식구, 내 울타리.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큰 그릇이 못 돼요. 물론 다른 구조에 의해서 이제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나는 기토일간이 4, 5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기를 보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한번 보니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기토일간인데 4월에 태어났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대선에 나온다 어쩐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어쩌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나요? 잠깐 어디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이준석 씨 있잖아요. 기토일간 4월이더라고요. 이래서 큰 인물이 절대 못 됩니다. 4월에,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싫고 좋고를 떠나서요,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큰 인물 못 돼요. 큰 인물이 할 수 있는 따로 있어요. 큰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큰 인물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기는커녕 장관 되기도 어려운 사람. 장관이 뭐예요? 그냥 국회의원만 해도 만족해야죠. 그래서 이거가 더 많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정화는 해자축에, 정화기토는 해자축월에는 어떤 거예요? 봄과 여름에 축적했던, 끌어모아서 축적했던 복사열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월에, 해자축에 나의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환경을 희생하는 거죠. 희생봉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온기로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기적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면서 이기적인 거지, 오직 내 거만 아전인수하는 식의 이기적인 건 아니다.
정화나 기토는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속성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계절 자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최소한 나 자신과 포함되어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속성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화나 기토는 축월에는 어디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나한테 맞는 적합한 일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어디 가든 내가 할 일이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 어려운 게 뭐냐면 도대체 뭐가 나한테 맞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많아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거예요. 자,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내가 뭔 일을 해야지? 나한테 맞는 게 어떤 특수하고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 을목이 축월에 추운 겨울에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렵죠? 희귀성을 찾아가는 거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정화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세상 일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널브러진 걸 선택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백화점 가가지고 있잖아요. 브랜드 비싼 거 쫙 노렸다 생각해봐요. 바지 하나 사러 갔다. 브랜드 비싼 거 쫙 노렸어. 도대체 뭘 살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가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봐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최적합한 형태의 직업을 찾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는 못 찾는데 12운성, 12신살, 특히 12신살을 보면 막연한 속에서 뭐가 보여요? 빛이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와. 똑같은 브랜드, 비슷한 브랜드 쫙 있는데 어디선가 한 구석탱이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나한테 오세요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12신살이에요. 그래서 직업성을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12운성과 12신살이에요. 그래서 12운성과 12신살을 모르고 직업성을 원하는 거는 눈 감고 아까 이 백화점에서 옷 고르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을축과 정축을 두 가지 상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음권과 양권, 자, 음권과 양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을목하고 개수 같고요. 정화, 기토, 신축, 신 이렇게 같죠. 그래서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 기토는 음권, 양권 바뀌었네요. 여기가 여기가 양권이고요. 음권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것만 이 두 가지만 나눌 줄 알아도요. 사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열려요. 그렇지 않고 편재다, 식신이다, 편인이다, 편관이다 이렇게 해놓고 봐서 사주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배가 이미 산에 가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배는 절대 바다에 띄울 수 없는 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는 그렇게 하면 망가지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중국식 사주 공부예요. 망가지는 공부죠. 자, 이론적인 얘기 했고요.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사주 가지고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죠? 검증. 그렇죠. 제가 검증해 드린다는 분이 있었죠? 어떤 분이었죠?